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주치의 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이 마라도나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등지면서 전 세계적인 추모 열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라도나는 생전에 뇌질환을 앓기는 했었지만은 증상이 없고 또 발견이 늦어서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였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 외신들은 축구 영웅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시에 또 고령층의 뇌와 심장 이렇게 또 건강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환이 우리 한국인에게는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또 관리법은 무엇일지 오늘 보험 365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전화와 문자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화는 02-1638-3999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집 경제주치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든든한 전문가부터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근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뭐 마라도나가 사망한 것도 뭐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사망한 나이가 60세예요. 네. 60세면은 뭐 저는 사실 형님이라 부르거든요. 형님. 예, 60살 예. 형님이죠. 저도 그럼요, 이제 그럼요. 예, 40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60세면은 거의 뭐 제가 이렇게 만나시는 뭐 저녁 먹고 하시는 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연세가 드신 편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60세에 돌아가셨다라는 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대 질환 준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마 그렇게 급성까지 가기 전에 분명히 전 단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60부터. 네. 네. 근데 막 이렇게 60부터라는 얘기가 있는 그런 시기에 안타깝게 이제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경우가 또 있다 보니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서 질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연 이런 이 뇌혈관과 그리고 이제 심장 질환 같은 그런 질환이 우리 한국인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관리는 또 어떻게 해왔었는지 보험을 통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자, 그 정보도 이 시간 통해서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제대로 준비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관심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몰랐던 분들은 주목하셔서 올바르게 설계 또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02-1638-3999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도 무료입니다. 1668-2838번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뇌와 심장 질환 세계적으로는 사실 이제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으로 요즘은 또 꼽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뭐 더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암만큼 굉장히 많은 사망 위험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나이 연령대별로 해서 사망하는 그런 주요 사망 순위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같은 경우 20대부터 한 40대, 30대까지는 역시 암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리고 거의 보시면 2위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또 간으로 인한, 그리고 40대부터 80세까지는 거의 이제 암, 심장, 뇌, 이 간에 뭐 간하고 폐렴 뭐 이렇게 있는데 거의 이제 암으로 완치를 해 나가시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분들은 폐렴으로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1, 2, 3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령을 떠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좀 만나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암은 당연히 뭐 1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심장 질환이 좀 압도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암은 하면은 뭐 이제 소위 말하면 죽는 병, 그 외에는 살 수 있는 병 이런 식인데 이제는 그 인식도 좀 바뀐 것 같아요. 혈관 질환도 굉장히 무섭다는 인식이 좀 많은데 맞나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이별이라는 게 가슴 아픈 이유가 준비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별 통보를 이렇게 받게 되면
한 달 뒤에 우리 헤어질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갑자기 헤어지고 이러자 보니까 이제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건데 음,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발생하고 나서 어떤 기간이 있어요. 치료할 수 있는 기간과 그리고 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뇌질환하고 심장질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준비할 시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후유증이 너무나 크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암만큼 물론 무섭지만 더 이렇게 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후유증이 더 많이 남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었던 그 표 안에 있었던 두 가지가 정말 네. 뭐 그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도 무서운 그런 이유 중 하나겠지만은 그 가족들, 지인들도 사실은 이와 관련된 이유로 그 질병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후유증은 질환자이든 아니든 둘 다 똑같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면 네. 그 이후의 후유증도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와 관련된 질환이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질환으로 요즘 급부상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요,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꽤 많았었고, 그리고 네. 이와 관련해서 관리를 해도 막지 못했던 그런 사례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뭐 태정태세 문제에서 뭐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된다면서요?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인가 예. 옛날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 최초에 이제 태조 이성계 그때부터 이렇게 뇌졸중 아마 이런 내용은 많이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예전에 이제 최수종 씨가 나왔던 그 대하 드라마서부터 해서 뭐 역사 다루는 드라마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아마 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내용들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우리 태조 이성계부터 우리 세종까지 해서 그 다음 장 바로 보시게 되면 뇌졸중과 당뇨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력이 그만큼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가족분들 중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을 앓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대 질환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암으로 인한 어떤 가족력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걱정되는 것처럼 이 이대 질환이 갑자기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뭐 옛날 우리 선조들부터 태조부터 이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더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뭐 역사 드라마, 사극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드라마나 영화 안에서도 항상 우리나라의 왕들의 끝의 모습들을 늘 병상했었던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많이 좀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 남자 뭐 이런 이제 그런 영화도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왕과 똑같이 생겨서 왕의 모습을 대신했었던 건강한 그런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특히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도 있었고 고혈압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뇌졸중까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질환에 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지만 안으로는 이렇게 본인 건강은 굉장히 좋지 않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당뇨, 뭐 풍병, 뭐 견통, 가슴 떨림, 뭐 이렇게 뭐 와. 고행장애까지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네.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들 그리고 또 같이 올 수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들과 좀 함께 하셨었는데 직접적인 질환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은 이 고혈압이 가장 뇌혈관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의 1위가 되겠고요. 당뇨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흡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혈압과 당뇨가 고혈압과 당뇨가 이런 뇌졸중을 가장 많이 발병시키는 원인이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밝혀져 있으니까 지금 약을 챙겨서 꼬박꼬박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또 대비도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고혈압약 복용하지 않는 분도 없고요. 또 당뇨약도 늘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와 관련된 질환에 있어서 더욱더 취약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더욱더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보험을 통해서 대비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와 관련된
보험이 좀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좀 부족한지 좀 바로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지금 꾸준하게 약을 먹고 있지만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압력밥솥, 뭐 음. 지금도 압력밥솥이 있지만 이제 뜸이 다 들어지고 이제 뭐 다 됐을 때 이렇게 막 공기들이 막 삐 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피가 통하는 그런 길들이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좁혀진 길들을 이렇게 뚫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네. 당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공장지대 가면은 이렇게 도랑물이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오염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피의 흐름이 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당뇨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혈관으로 흐르는 이 영양분과 산소가 올바르게 공급되지 않아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이대 질환에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어떤 보장을 알지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암은 정말 필요한 보험이고 그리고 또 암과 관련해서는 대비를 잘해야 한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혈관 질환이 이상하게만큼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혈관 질환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뭐부터 살펴봐야 되는지 좀 들어볼게요. 이게 사실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 우리 뭐 주식 어. 주식 투자 다 하실 텐데 한 군데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테마주에 테마주. 테마주에 올인하는 성격이다. 그러면 음. 올인하시는 분. 아니면 나는 1등 주식에 올인한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예. 뭐 우리나라 뭐 이런 데다가 올인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주식이 많은 격언이 있는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해서 뭐 이렇게 IT주, 금융주, 뭐 분산으로. 분산 투자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험도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나는 암 보험만 있으면 돼 하면서 암 쪽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장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나는 실손 보험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저 뇌질환하고 혈관 질환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에는 어떤 병이 우리가 걸릴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암이든 뭐 뇌혈관이든 심혈관이든 골고루 전체적인 거를 저렴하게 또 저렴한 보험료로 해서 전체 보장이 어느 게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어느 주식이 올라갈지 모르고 떨어질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네. 좀 보험도 이렇게 전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분산 투자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보험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장 범위가 워낙에 네. 다양하다 보니까는 이걸 좀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뇌혈관 질환이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뇌출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출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뇌졸중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졸중이 이제 중풍이니까 네. 이 두 가지 위주로 이제 많이 보장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부터 일을 했는데 예전에는 거의 뇌출혈 아니면 뇌졸중까지 보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생명보험사는 거의 이 두 가지가 최고 보장이었고 이제 큰 위험에 대해서 아주 큰 질병에 대해서 많은 보험금을 타자 이쪽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기에 건강검진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경미한 즉 뇌졸중, 뇌출혈 전 단계인 뇌혈관 질환도 많이 진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암 발병률이라든가 뭐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이렇게 종합 검진을 자주 하고 이제 또 나라에서 장려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뇌혈관 질환도 이렇게 조기에 발견되다 보니까 큰 질병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반드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그 표 안에서 세 가지의 질환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뇌출혈이 가장 큰 위험한 상태인 그렇죠. 걸 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인 가장 이제 작았었던 그 질병부터 보장을 받아서 미리미리 뇌출혈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준비하시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장 범위 이렇게 좀 꼼꼼히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심장 질환도 좀 보장 범위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심장 볼까요? 질환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술 건수와 이제 발병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뇌질환보다 심장 질환 관련돼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심장 질환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두 가지죠. 급성 심근경색하고 협심증. 네네. 협심증은 이제 말 그대로 심장 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심증으로 인해서 뭐 가슴에 이제 통증이라든가 그 외적인 이제 경증이 중증으로 좀 바뀌어 가는데 이게 수술 질환 우리 2017년도에 10입니다. 그 수술이 엄청 많죠. 수술한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10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심증이 한 여러 가지 수술이 있어요. 뭐 관상동맥우회수, 스텐트 삽입 수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스텐트 삽입 수술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수술인데 이것이 그 수많은 수술 중에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백내장 수술, 뭐 용종 제거, 뭐 이렇게 수많은 수술 중에 7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무려 4위입니다.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 수술이 그리고 또 심장 질환이 이렇게 많이 발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보장 범위를 살펴보면 심장 질환도 100을 봤을 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바로 부정맥, 협심증, 뭐 심장 판막 질환, 심부전증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진단받았을 때 우리가 진단비를 받지 못한다면 역시 현재 이렇게 의료비 상승률도 만만치 않은데 커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실비보험만으로는 커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돈을 내고 돌려받는 실비보험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심장질환 전체 이렇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어서 먼저 보험금을 받고 병원비를 내고 실비보험으로 돌려받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보장 범위 각각 좀 나눠서 이야기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준비되신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장 범위들까지 꼼꼼히 알아둬야 되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이와 관련해서 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협심증이랑 스텐트 삽입 수술은 이제 거의 많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장 질환이 협심증하고 급성심근경색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맥이랑 심부전증이랑 심장 판막 질환, 뭐 폐색전증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로 했을 때는 진단비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이걸로 인한 수술은 이제 뭐 특정 회사만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비를 받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뭐 보험사가 이미 약관상에서 그건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회사이기 때문에 꼭 수술했을 때 또 진단 받았을 때 협심증 외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증권 사진 이 시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점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비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추후에 모르는 거잖아요. 또 요즘 너무 급작하게 이와 관련된 질병이 또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좀 기억해야 하는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 뭐 이런 거? 운동이죠. 뭐. 예. 운동. 그다음에 식습관. 식습관. 그다음에 흡연하면 안 된다. 급연, 뭐 금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더 조심해야겠죠. 가족력이 있으면 더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시 고지혈증 이런 것들 역시 식습관, 운동 비만이 사실 뭐 모든 그런 질병의 원인이나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 우리가 꼭 보험으로만 대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 또 지킬 수 있는 것들로 좀 준비도 또 예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준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올바른 식습관 네. 이거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좀 지키기가 네. 쉽지 않아서 걸어 다니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걸어 다니는 거 웬만하면 좀 적게 걷자 네네. 주의이긴 한데 네. 오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알지만 의외로 지키기 힘든 것들 또 행하기가 힘든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조금 귀찮아도 몸을 움직이는 거 그리고 또 올바른 식습관 유지하는 거 이런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올바르게 플랜까지도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조석근 전문가께서 엄선해서 가지고 온 플랜이 공교롭게도 이번 달까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무해지 보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똑같은 보장인데 좀 저렴하게 납입 기간을 반드시 유지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권해드렸는데 그런 이제 혜택들이 지금 12월에 다 끝날 예정이어서 뭐 종합보험이든 뭐 무해지 보험이 지금 설명드린 2대 혈관 질환이든 뭐 그리고 이제 뭐 암보험이든 이제 무해지 보험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사라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플랜인지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종합보험인데 이제 심장질환, 이제 암보험은 든든하게 해놓으신 거죠. 이제 2대 질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기저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맞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해지, 제가 네. 이제 이거 사라진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무해지가 한 25% 정도 더 저렴해요. 똑같은 보장인데.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를 사려고 하실 때 냉장고를 검색하게 되면은 뭐 어느 마트에서는 얼마, 그리고 어느 몰에서는 얼마, 똑같은데 똑같은 상품인데 좀 저렴한 그런 차이가 있죠. 뭐 신용카드 혜택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은 보험 상품인데 25%더 저렴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12월에 종료되는 거고요. 그리고 준비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연세가 이제 뭐 연세라기보다는 이제 보험사에서 정하는, 보험사는 이제 50대가 되면은 굉장히 좀 질병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나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료와 비갱신형 보험료 두 가지를 다 설계안을 꼭 받아보셔서 어느 것이 내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인지를 선택해야 되겠고요. 50세 미만은 이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20년나 우리가 길게 내면 한 25년나 100세 만기, 20년나 100세 만기니까 50대 전까지는 아마 보험료가 그리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고, 납입 면제가 또 다른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분들은 암, 뇌졸중, 급성심경색,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시만 되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는 뇌졸중, 급성심경, 말기, 간, 신부전증 상해 상태, 그리고 또 건강하신 분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납입 면제도 50대 이하 분들이 더 큰 혜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플랜을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보니까는 이제 건강한 분들도 유병자분들 모두 다 이 무해지 보험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납입 면제 부분에서 조금 나뉘었어요. 유형별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분들을 뜻하는 건지를 좀 체크할까요? 건강하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제가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올해부터 네. 조금 나도 이제는 네. 좀 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셨군요. 건강하지 않은 편에 좀 속하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저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고 멀쩡한데 네네. 뭐 예전에 진단받았던 거, 예전에 치료력으로 인해서 보험회사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 그럼 보험회사가 아팠던 부위니까 거기는 앞으로 보장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보험회사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부담보가 이상하게 네, 잡혀버리니까. 그러신 분도 있는데 이제 요 정도까지는 뭐 최근 이력이 있어도 그 약을 드셔도 고지를 해도 이렇게 건강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보험회사에서 판단할 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혹 제거라든가 근종이라든가 그리고 뭐 염증, 용종 제거, 뭐 그리고 장, 뭐 그러니까 염자로 끝나는 것들은 네. 뭐 급성 위염이었다, 뭐 이런 것, 급성 장염이었다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태클을 걸지 않아요. 네,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 딴지라 그럴까요? 그래요. 이렇게 네. 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내장 이렇게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된 것들, 그리고 뭐 치액 이런 것들,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도 이렇게 통과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위에 보니까는 비교적 우리가 흔히 일어나고 있는 뭐 질병과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유병자에 속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거절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크게 등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네, 이 밖에도 이제 다른 질병들도 아마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자, 그런 분들은 연락 주셔서 내가 어느 지금 범주 안에 속하는 건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02-1638-3999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도 무료입니다. 1668-2838번으로 문자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계속해서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제 암이나 이 중증 질환에 걸리셨던 분들도 사실은 혈관 질환에 있어서 좀 취약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 플랜이 그분들에게도 또 좋은 조건이 또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한번 하나씩 담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제 궁금하실 사항이니까. 그래서 기본 계약이 이제 5천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뇌혈관 진단비. 아까 그 기억나실 겁니다. 뇌졸중, 뇌출혈 포함하는 것이 뇌혈관 진단비죠. 1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으로 인해서 수술했을 경우 뇌동맥류, 뭐 기타 어떤 뇌에 관련돼서 모든 수술에 대해서 1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 수술비 추가적으로 1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 수술비. 또 급성신경색으로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1천만 원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하게 된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2번 하게 된다면 그 이상이 나오는 거고. 네. 급성신경색으로 수술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고. 55세까지는 이제 34대 질병수술비가 들어가는데 또 55세 넘어가게 되면은 또 그게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우리 60세까지는 남성분들이 50세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대.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리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성분들은 정말 55세 전이라도 꼭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50세가 넘어가고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보험회사는 굉장히 이제 아플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거의 이제 뭐 70% 넘죠, 그죠? 3만 6천 원에서 5만 5천 원이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성분들은 더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성분들은 그래도 한 3만 원대에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이렇게 유병자분들은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요 담보와 함께 보험료적인 부분까지 좀 저희가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 그 밖에 담보도 추가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함께 꼭 꼼꼼하게 한 번 더 상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보니까 정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좀 더 건강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젊을 때 미리미리 보험 가입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병자 먼저 이렇게 저희가 도움 드렸고요. 이어서는 건강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험 준비할 수 있는지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부터 또 들어볼까요? 네, 우리 31세부터 50세까지 네. 비갱신형 예. 20년나 90세 만기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 계약이 조금 높아요. 1억 원인데 이거는 뭐 보험료에서 몇백 원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좀 50세까지 가면 1,000원 단위까지는 될 수는 있습니다. 상해 사망 100만 원도 역시 굉장히 낮은 보험료가 측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선은 넣어야 돼요. 기본 계약으로 이렇게 넣어야 돼요. 뺄 수가 없어요. 네. 그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 입원 일당 1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남성은 수술비가 1,000만 원인데 여성은 2,000만 원까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심장질환 수술비 남성은 1,000만 원, 여성은 2,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추가 수술비가 되겠습니다. 추가 예. 수술비가 이렇게 또 1,000만 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제 필요한 거냐면 이제 암보험은 이미 있으신 거고 뇌졸중, 뭐 뇌출혈, 급성신경색 진단비는 이제 또 있으신 거예요. 없는 것만 이렇게 채워 나갔을 경우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보험료 때가 우리가 우리 4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남성분들 3만 원 중반부터 후반까지 4만 원 초반까지 여성분들은 또 3만 원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년나 이제 90세 만기인데 네. 100세 만기를 원하시면 이제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보험료가 요거보다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80세 만기, 90세 만기도 권해드리는 게 사실 체력이 힘들어요. 80세가 넘어서 90세가 넘어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진단이 받는데 수술을 해서 그것을 버틸 만한 체력이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100세 만기가 아니어도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은 유지잖아요. 유지 못하고 해지하신 경험 한 번 이상은 있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보험료로 우리가 진짜 이 길게 내는 것을 한번 유지해 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만기 조절을 통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도 한번 같이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을 위주로 또 저희가 담보와 함께 보험료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담보들까지도 꼼꼼히 잘 살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이제 그 플랜 안에서 위쪽에 글씨 빨갛게 적혀져 있었던 거 보셨을 거예요. 올해까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셨던 분들은 좀 더 서두르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50세 이상의 조금 연령대가 있는 건강하신 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와 같이 함께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굉장히 건강 관리 잘하신 분들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흔치 지금,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저질환 약도 안 드시고 뭐 큰 질병 없으셨던 거지. 보험회사에서 통과되는 뭐 경증의 질병이나 사고만 이제 있으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51세부터 65세까지 이렇게 기본 계약 들어가고요. 똑같이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500만 원. 이게 지금 한도가 최대치예요. 네네. 네, 그래서 뭐 2천만 원, 1,000만 원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진단비 1,000만 원, 심장 수술 이렇게 500만 원,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보험료가 나옵니다. 2만 원대, 3만 원대죠. 2만 원대, 3만 원대. 이게 20년 갱신형이니까 20년 뒤에는 한 번 올라요. 근데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갱신형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보험료가 더 비싸지겠죠.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만드는 거고 20년 뒤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는 뭐 저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나이대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암이라든가 뇌질환, 심장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가 50대, 60대, 70대, 80세 미만이니까 또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요 3대 질환은 발병률이 줄어드는데 또 치매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보험료 뭔가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는 것이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50세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왕이면 이제 가입 금액들 좀 보면서 달라진 부분도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좀 더 가입 금액, 그러니까 보상 금액을 좀 더 넉넉하게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준비해 나가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이대 질환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나는 가입이 잘 됐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함정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지금 아까 보셨지만 허혈성 심장 수술비 이렇게 있었는데 허혈성 심장 수술비 앞에 특정자가 붙을 수 있어요. 특정 허혈성 심장 수술비.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전체 허혈성 심장 수술이 아니라 자기네가 정한 몇 가지에 대한 부분만 발생했을 때 주겠다. 이거 마치 특정하니까 뭔가 더 해주는 것 같은데 네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 뭐 몇 가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몇 개만 해주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트에 가서 네. 오늘은 삼겹살 데이 하면 삼겹살 할인해 주는 거 있죠. 네네네. 전체 마트 전체를 할인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 심장 질환 수술비 뭐 이런 것들 요 앞에 자가 들어가게 되면 보장 범위가 좁구나, 넓지 않구나, 전체가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특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갱신형 상품인지 아닌지도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가로열고 막 적혀져 있잖아요. 갱인지 아니면 맞습니다. 비갱인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듯이 이 안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가입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설계사분하고 이 특정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서 가입하면 더 좋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사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특정이라는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점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꼭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만 있어서 찾아오는 질병이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는 요즘의 질병이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잘 대비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험 이야기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는 이제 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 중에 기나긴 후유증이 빼놓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한 번 쓰러지면 기약 없이 뭐 수개월씩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네, 어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남기 때문에 이제 누가 돌봐줘야 돼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면 너무나 좋지만 네. 가족분들도 아마 다 개인 생활이라든가 사회 활동을 하셔야 되겠고 병원에만 오래 있으면 굉장히 지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운이라는 것도 있고. 괜히 힘 빠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몇몇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 이 인건비, 그러니까 즉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간병인 결국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네, 지금 우리가 인건비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비잖아요. 배달비. 그렇죠. 2,000원. 배달비, 네 맞습니다. 2,000원이었죠. 뭐 어떤 거는 뭐 3,500원 하는 데도 있고. 이제 뭐 치킨집 관련돼서는 좀 제가 잘 아는 편인데 네네. 지금은 거의 다 배달비를 받지만 예. 배달비가 이제 몇몇 치킨집에서 이렇게 했을 때도 안 받는 치킨집도 있었거든요. 가게도. 배달비를. 네네. 예. 근데 거기 그 내가 예를 들어서 16,900원이라면 거기 3,500원이 배달 아저씨한테 우리 배달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네네. 그만큼 그 인건비라는 것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간병인 비용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이거는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나온 기사인데 예. 10일 동안 이렇게 간병인을 쓰게 되면 120만 원. 10일에 120만 원이요? 맞습니다. 와. 10일에 120만 원. 그리고 한 달을 한다. 한 달을 한다 그러면 거의 뭐 300만 원 넘죠. 그러네요. 네, 300만 원이 넘고. 그러면은 우리 일반 사회초년생의 예. 사회초년생의 연봉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지금 현재가 12만 원인데 과연 추후에 우리가 정말로 간병인이 필요한 나이가 됐을 때 시간이 네. 흘러서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이제 미국하고 일본은 예. 캐디가 없어요. 골프 노캐디요. 캐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인건비를 아끼자. 인건비를 원치도 않고 그리고 그거를 골프 치면서 지금 한국이 한 1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일본에서 만약 캐디를 한다 그러면 최소 20 이상은 달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에 대한 것들은 뭐 계속 간병인뿐만 아니라 높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정말로 간병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입원비도 무시 못하는 거고 치료비도 나올 테고요. 거기다가 이제 간병인비까지 해서 10일에 120만 원이면은 거의 매일같이 있어야 되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있어야 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간병인과 관련된 보험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3개 회사밖에 없어요. 3개 회사밖에 없고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험금이라는 것은 내가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네.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 청구를 통해서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청구할 수가 있는데 네. 청구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진단을 받았으니까 언제까지 좀 간병인을 보내달라. 그러면은 이제 간병인이 와서 네. 그 요양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간병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치매에 국한돼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말고도 어떤 상해 사고라든가 네. 그리고 어떤 질병 사고라든가 누군가 가족의 돌봄이
조금 부족한 그런 것들을 좀 채울 수가 있는 게 간병인 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뭐 가족에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간병인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홀로 있으시는 분들이 요즘 또 워낙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도 간병인 보험이 또 꼭 필요한 보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조수호 전문가님 네네네. 보험료잖아요. 맞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비용을 줄이겠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오히려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이거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간병을 이제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우리 조금 연세 그 보험사가 생각하는 나이대로 했을 경우에 한번 제가 75세 여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세 군데 같은 경우 75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만 1,000원인 회사가 있고요. 9만 원, 예. 13만 원, 12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뭐 절반 그러네요. 이상 가까이 이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한 푼이라도 좀 더 저렴한 이렇게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니 간병인 보험도 굉장히 무시 네. 못하는 금액이네요. A사 같은 경우는 다행히 6만 원대지만은 C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배, 네. 12만 원 정도의 차이를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비교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 A사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 그럼 담보와 함께 어떤 식으로 좀 되어 있는지 이것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게 잘 보시면 이게 간병인 제가 이제 많은 보험들이 우리 네. 앵커께서도 보셨겠지만 음, 보험료를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조금 전에 혈관 질환도 그랬겠지만 남자분들이 더 비싸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더 해로운 걸 많이 하니까. 아, 물론 술, 해로운 담배? 것도 많이 하고 물론 음, 더 평균 수명이 더 짧으니까 여성들보다. 네. 근데 이 간병인 보험은 유일하게 여성이 더 비싸요. 제가 한번 담보하고 보험료 말씀드릴게요. 예. 기본 계약을 이렇게 100만 원씩 넣고요. 음. 그리고 질병 뭐 상해 간병인 일당을 이렇게 넣습니다. 간병인 지원. 근데 이게 전 보험사고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 보험사가 다 3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는 게 뭐 잠깐 제가 다른 얘기를 한다면 네네.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우리 표적 항암 치료 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전 보험사 갱신형이에요. 간병인 새로 나왔죠? 예, 예. 갱신형이.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험사들도 그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갱신형이에요. 보험료를 우선은 반영을 적게 해뒀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커지겠다. 네. 근데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음. 3년 갱신이어도 아주 보험료가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많이 상승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네네. 보시는 것처럼 2만 원, 2만 2천 원, 3만 원, 3만 7천 원. 남성분들이 오히려 더 저렴해요. 네. 네. 그래서 남성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예. 여성분들이 이렇게 더 남성분들보다 현재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병력이 있으시면 2만 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6만 원대까지 이렇게 지금 보험료가 측정되고 아무래도 있습니다. 70대는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세, 50세 건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저렴해요. 이거 뭐 그러네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 예.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어서 2만 원. 음. 그러니까는 이 건강하시냐 현재 약을 드시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거의 2배가 차이 나고요. 네. 그리고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니까 지금 현재 어떤 뭐 종합 검진을 앞두고 있다라든가 그리고 내가 뭐 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 이런 기저질환 약을 안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저렴하게 뭐 갱신이 된다고 해도 2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꼭 한번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웬만한 보험들은 이제 다 있으신데 네. 조금 더 내가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간병인 보험을 또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마 이제 보험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 못하고 보장 확률은 굉장히 낮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통장으로 된 보험들 아. 그리고 어디 이제 뭐 홈쇼핑에서 가입한 분들이 다 나쁘진 않지만 몇몇 상품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아마 사은품에 혹해서 가입하신 분들도 그래서 좀 낮아진 보험료로 그리고 필요 없는 보험을 줄이고 대처할 수 있는 추후에는 이제 정말 우리 평생 함께 살면 너무나 좋은데 네. 평생 함께 못 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병인 보험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간병인 보험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백만 원의 간병비로 인해서 그동안 좀 고생이셨던 분들도 이 보험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간병인 보험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어요. 02-1638-3999번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역시나 문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668-28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저희의 전문가분들이 친절히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도 문자가 좀 많이 왔습니다. 저희 문자 좀 빠르게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682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네요. 화면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 모두 50대 중반이고요. 보험료 둘이 합쳐서 월 5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 따로 가입한 기억이 없는데 저희가 증권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까 네. 제가 계속해서 점검하시라고 네네네. 얘기를 해서 그런지 네네. 지금 점검을 좀 하셨는데 못 찾으셨나 봐요. 이런 음. 경우는 좀 어떡하나요? 우선은 이제 뭐 몇 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는 아실 수 있다 가정했을 때 뭐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우선은 각각 담보들을 뭐 팩스라든가 예.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SNS로 보내달라고 해야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요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봐야겠죠. 급성신경쇠 그리고 뭐 뇌졸중 뇌출혈이 아닌 뇌혈관, 허혈성 요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전체 질환이 되는지. 근데 이제 각각 보험사가 만약에 50만 원이니까 네. 뭐 한 10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 예. 10개 보험사에 또 언제 전화합니까? 시간만 맞아요. 뺏기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인 정보 동의가 좀 필요한데 예, 예, 예. 동의만 해주시면은 대신해서 알아봐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개인 정보 이렇게 쉽게 알려드리기가 쉽지 않죠. 민감하죠. 그러면 이제 손보협회 홈페이지라든가 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가서 내 보험 찾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내 보험 찾기 가서 이제 곧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데 예, 뭐 예, 예. 공인인증서 10일 전까지 공인인증서로 찾기 하면은 그게 아마 하루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입한 전체 보험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특약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앱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앱을 네.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니까 일단은 내 보험 안에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저희 다음 문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만나보시죠. 끝번호 419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간병의 보험 알아보는 중인데 간병비 지원을 해주는 보험도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뭐고 어떤 게 더 좋은 조건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간병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보험도 있나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뭐 차이예요? 입원 일당을 그러니까 간병인이 왔을 때 하루에 뭐 얼마를 주겠다. 아. 뭐 10만 원을 주겠다. 예, 예, 예. 그러면 한도로 뭐 1,000만 원까지 주겠다. 뭐 한도로 뭐 아. 100만 원까지 주겠다. 뭐 이런 예, 예. 돈으로 환산된 거예요. 간병인이 얼마가 되든 간에 예. 간병인을 보내주겠다. 음. 어떤 게 나을까요? 과연 돈으로 한도를 정하는 게 좋을 건가? 아니면 간병인을 보내는 게 좋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죠. 뭐가 좋을까요? 그거 뭐 개인차가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차도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아까 오늘 간병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네. 때,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인건비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한도를 언젠가는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당장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아까 하루에 12만 원이었지만 이게 네. 15만 원, 20만 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된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전 간병인을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병비 지원인 그런 보험도 있고 이제 간병인 지원도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똑똑하게 계산을 또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간병인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이 간병인 보험까지도 올
올바르게 준비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병인 보험과 관련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이대 질환과 관련된 정보들 좀 전해드렸는데 더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문자 번호는 1668-2838번입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